네, 무비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올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같은 게 보통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놀이기구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 하고 꼽씹진 않잖아요. 이렇게 팔 이렇게 하죠. 보통 너무 좋았어 할 때 팔을 꼭 이렇게 하죠. 네. 떨어지고 딱 나오면 끝이죠. 털고 나올 수 있어야지 이제 이런 영화의 재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들, 기억에 남는 장면들 별로 오히려 없었어요. 기억에 안 남는 게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더 재밌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장면들이 일단 CG를 포함하여 규모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해서 역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호의적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죠. 근데 볼거리라는 거에 확실히 집중이 돼 있는 영화고, 매 시리즈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CG도 포함해서 최첨단 CG 기술도 보여주고 놀이기구로서의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프닝 시퀀스에서 집을 통째로 뜯어낼 때 또 집이 되게 깔끔하고 잘 지어진 것 같고, 골목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해적들이 많이 있는 섬에 개발하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진 테마파크를 보고 있는 느낌. 실제로 저 시퀀스들 그대로 옮겨서 아마 테마파크가 지어질 거고, 그게 이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식도 그렇고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단두대 씬이었거든요. 네. 넌 너무 잘 찍은 것 같고, 그 단두대라는 그 기구 자체를 잘 활용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단두대 칼날이 떨어질 듯 말 듯 계속 밀당을 하는. 근데 그 카메라를 보시면 우리가 그 360도 도는 이 롤러코스터 탈 때 붙어 있는 카메라 앵글이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정말 그걸 내가 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보여주는 앵글이나 몇몇 시퀀스들은 그냥 우리가 많이 탔던 놀이기구 보는 것 같다. 어떤 거 마이킹 같고, 제일 격렬한 액션 시퀀스에서 양쪽 대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그 집이 통째로 내려가는 장면 같은 거를 놀이공원에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단두대도 이름을 뭐 밀당두대 이렇게 해가지고 단두대가 떨어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걸 실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재밌겠네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다 실제 칼날은 아니고 칼날이 그냥 CG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재밌을 수 있는. 그걸 VR 같은 형태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이 장담하는데 여기 나왔던 모든 액션 시퀀스에 나오는 모습들은 다 놀이동산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블록버스터의 방향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예전에 조스 같은 경우에, 스필버그 조스 같은 경우 조스를 만들고 그걸 흉내내는 그 어트랙션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스 봐 이런 거요? 스튜디오 안 가보셨구나 아직. 조스 스튜디오를. 조스로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화를 최대한 재현하려고 해요. 그 스튜디오에서 그 씬을. 근데 이제는 동시에 가는 거죠. 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조 같은 것도 이야기에 녹여낸 것 같고, 이건 그런 순서대로의 어떤 테마파크를 지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의 어떤 짜임새는 좀 약간 헐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이게 정말 간신히 말이 되고 있구나 정도예요. 근데 사실 4편은 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었거든요. 2, 3편은 너무 어려웠고, 근데 1편이 딱 그냥 말이 되는 정도에서 즐길 수 있을 어트랙션들을 곳곳에 넣는 정도의 구조였는데, 이번이 딱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는 1편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이런 구멍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가 헐거워 별로야 라고 하고 못 만든 영화 취급받기 쉬운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잭 스패로라는 캐릭터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구멍이 있는데 그걸 다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두 남녀 주연 배우, 새롭게 등장한 세대 교체된 남녀 주연 배우 같은 경우도 둘 사이 로맨스가 별로 재밌진 않거든요. 1편의 반복이에요. 근데도 이게 먹히는 거는 잭 스패로우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잭 스패로우가 네덜란드 소년 같은 거군요. 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침범을 막아주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거의 문어 수준이네요. 특히 잭 스패로우 같은 경우는 약간 해적의 낭만, 그 대항해 시대 해적의 낭만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고, 우리가 흔히 해적 생각할 때는 약탈, 범죄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거의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해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집시, 방랑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물욕이 있는 게 아니고 모험 자체가 목적인 것 같고, 그 모험은 신화나 전설의 영역에 있는 모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 그 나침반.
나침반 설정이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 거죠. 그렇죠.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말되는 이게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 같은. 네. 네가 제일 원하는 걸 보여주는 나침반이야라는 그 설정 하나만 넣고 이야기 구멍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그 구슬 같은 것도 네가 가장 원하는 게 구슬에 나타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 거의 그런 소품일 수 수준이에요. 있겠네요. 그래서 전설이라는 거를 잭 스페로라는 해적의 낭만과 붙여서 그 나침반 소품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파고들 여지들이 있죠. 네. 이 영화가 디즈니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즈니 하면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가족 영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해피엔딩과 가족주의. 근데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잭 스페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람의 서사로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구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점프가 굉장히 많죠. 그냥 핵심 플롯은 사실 재미없어요.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조니들이 어떤 쇼를 보여주는가가 훨씬 더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딴 길로 갈 것 같으면 그 나침반 네. 만능 해결사 나침반을 나침반이 주인공이야 그러고 보면. 거의 주인공이 4편쯤에 이르면 이 나침반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시키는 거고. 네. 이 시점에서 제가 1편과 5편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낚시 네, 네.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영국, 미국 쪽에 영미권에는 바 조크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 모든 농담이 시작을 해요. 근데 바라는 농담이 막대기라는 농담도 그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 막대기에 부딪혔어.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농담이 어떤 사람이 바에 들어갔는데가 아니라 해골이 바에 들어갔는 대로 바꾼 거고 왜 하필 맥주와 대걸레냐. 1편에서 그 달빛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달빛을 받으면 해골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르보사가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가 막 떨어져 밑으로. 네. 못 마시는 거죠? 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네. 대걸레. 그래서 그래서 해골이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바닥이 어지러워지니까 내가 대걸레로 닦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담이 1편과 연결된 농담이어서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그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힘들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대요. 제목도 사실 1편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이 대사 자체가 1편에 나오는 네. 유령선. 근데 혀가 잘린 선원을 대신해서 앵무새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5편까지 만들 줄 몰랐겠죠. 네. 5편이 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6편 나올까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리부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윌터너에 관한 그 윌터너 엘리자베스 커플에 관한 에피소드를 아들까지 해서 싹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커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1편에서 시작한 얘기를 진짜 마무리한 게 5편인 것 같고 진짜 마무리했다는 의미는 1편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완전 또 새로운 얘기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두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잭 스페로우는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그게 신기했어요. 거의 계속 신화와 전설을 얘기하잖아요. 바다의 전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제일 전설 같은 사람이 잭 스페로우예요. 심지어 이번에 깜짝 출연으로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오는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나이를 전혀 안 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약간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중간에 이제 조니 뎁이 되게 어린 시절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CG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모든 배우가 다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잠깐 했어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CG다. 팬들로부터 이제 할 수 있다. 악플 막 달리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끝난 다음에 쿠키 영상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때문에라도 어쩌면 6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비안의 해적을 또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고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미있는 디자인들 혹은 미술인 것 같아요. 네. 배도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침반도 진짜 갖고 싶은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이잖아요. 그거 어디 파는 데 없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좀 그 미술적인 것도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배예요. 해적선 디자인. 네. 블랙펄이 멋있어. 주인공이기도 하죠. 정말 그거 팔면 잘 팔 것 같아요. 병 속에 들어있는 블랙펄 막 바다가 치고 있고 그러면. 네.
사실 블랙펄에 대한 영화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블랙펄 말고도 2편, 3편에 나왔던 플라잉 더치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일런트 메이라는 원래는 되게 웅장한 군함이었는데 이제 해적선을 덮치는 무슨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죽지 못한 어떤 형체만 남은 그런 모습처럼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비 같은 상어들 이런 그렇죠. 약간 연장에 네. 있는 그렇죠. 디자인인 거고. 근데 그 위압감이 그렇게까지 있었던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비슷한 느낌의 덮치는 장면들을 이전 화면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 디자인이 좋았어요. 오히려 그 군함일 때, 멀쩡한 배일 때 디자인. 정말 전형적인 이런 블록버스터 장면이라 싶은 게 뼈대만 남은 식인상어 같은 애들이 덮칠 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정말 급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저렇게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좀 코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이 가지고 있는 리듬 같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되게 코믹의 역할도 있지만 정말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볼거리인 거죠. 최대한 자세히 돈을 많이 쏟아부었단다 이렇게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군요. 그게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는 화면 있잖아요. 슬로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니까 열전 장면이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람발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영화는 그거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밸런스는. 송경훈 기자님께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고생하셨는데 힘들게 대중성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다 없애버렸고요. 가장 직관적인 게 뭘까? 역시 별점 아닐까. 네. 그리고 순위를 또 부활시켜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송경훈 기자님께서 무비썸에서 다뤘던 영화들을 총망라 해봤고요. 네. 토니 에드만이 1등이고 전 예상외로 홍상수 감독 영화 잘 모른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완전히 반하셨나 봐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늘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영화는 조금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안 맞는 영화도 많았어요. 네. 취향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러빙이 3위에 올라 있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방송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네, 저만 좋아했죠. 네. 너무 씁쓸하게 사라진. 네, 이런 순위를 보실 수 있고 저도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제가 본 영화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14편 중에 6편을 봤더라고요. 네. 저만의 순위를 한번 골라봤고요. 컨택트가 1위시네요. 네, 컨택트는 원작도 참 좋지만 데니 빌레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아름다운 영화에서 저는 정말 좋았던 영화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악평과 혹평과 호평을 여러 군데 나눠주셨던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과연 송경훈 기자님의 별점은 몇 개입니까?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네. 뭐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네, 네. 오늘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장단이 다 섞여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네. 흔히 헐리우드를 꿈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너희는 그냥 공장이다라는 약간 비하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두 개 다가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충분히 재밌는 영화고 극장에 가서 기꺼이 돈을 내고 봐도 후회하지 않을 영화. 대신에 이제 극장 밖에 나와서까지 즐겁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딱 적당히 볼만한 킬링타임으로 네.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탑 10에 들 수 있을까요? 지금 10위에 제가 꼽은 영화 레고 배트맨 무비가 3개 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순위권 밖에 있는. 네. 뭐 제 칸 비었으니까 여기 주세요. 여기 한 빌릴까요? 그러면 주시고 저는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익숙한 꿈의 공장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침대에서 들려달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해피엔딩이고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저는 이 영화를 콩을 제치고 네. 콩 그럼 7위가 되는 건가요? 네.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6위로 이 캐리비안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랑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를 구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는 잭 스페로 같이 관망할 거예요. 스토리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화자로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돈을 많이 받더라고. 아, 그런 거 치고 지나치게 말을 끊으시는데. 네, 다음부터는 더 말을 많이 끊는 네, 그런 네, 사람이 되도록 하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무비썸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네, 길입니다. 저희 두 사람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무비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와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 영화 보는 송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추천드리는 영화들은 가급적이면 좀 즐거운 영화들로 하기로 하고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들을 꼭 한 편씩 골라서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초밖에 안 주셨지만 최대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추천의 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매주 한 편씩 들어 나올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짧게나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정민철 감독님의 대리꾼이라는 영화고요. 그럼 초 갈게요. 시작. 이 영화는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다시 할게요. 잠깐만. 이 영화는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대리꾼이라는 제목처럼 그 대신 군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때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이밍에 찾아서 되게 적절한 영화인 것 같고요. 뭔가 백성이 주인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시 하면 안 돼요?